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그 시장을 파악하는 법이라고 아시나요? 예. 저희는요, 종목을 추천하고,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색깔을 느끼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럴까요?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만일에 우리가 꼭 하나의 예를 비교하긴 그렇지만 종목을 보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실수가 나오죠? 아하, 이 종목이 어떠한 업종이라는 테두리에 있는가? 그쵸?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얘를 언제 팔아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을 선정하기 이전에 업종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자, 산 위에서 이렇게 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아래서 산을 보게 되면 다 볼 수 있나요? 정점만 보이게 되죠? 그쵸?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시장의 색을 구분하고, 그리고 업종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세부 종목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항상 100%의 정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건 아시죠? 다만, 확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식 시장에서의 룰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룰. 자, 오늘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시장의 색깔이 어떤가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냐면, 코스피 지수가 올랐네요. 코스닥 지수가 올랐네요. 요거는 의미가 없다.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수가 오르면 좋았다, 지수가 빠지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X 다 틀어 고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 기준 코스피가 뭐죠? 코스피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오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쭉 놓고 봤더니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시나요? 정확한 부분.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였구나. 뭐 하는 기업이에요? 수출하는 기업이죠. 수출. 그죠? 다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 기업은 지금 어느 업종에 와 있습니까? 2차 전지죠. 상사 기업 플러스 2차 전지. 과거의 대우인터죠. 자, 그렇게 봅시다. 자, 그리고 바닥주였던 이렇게 중공업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건설주도 바닥주죠. 한국조선해양 역시 그쵸? 과거에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그쵸?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하,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바닥 구간에서 올라왔구나. 자, 화장품주는 최근에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알령을 좀 풀어준다. 그쵸?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빠지는 건 뭐가 있었냐? 그동안 있었던 상승을 했었던 이런 유한양행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빠졌다. 거래소. 심플하게. 즉, 오늘은 거래소 종목은 코스피 종목은 빠지는 종목보다 어떻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양방향 얘네 둘만 올리더라도 시장은 플러스 될 수 있어요. 멈추고 있고 바닥주 그리고 이런 상사 2차 전지 후발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그죠? 큰 판에 있으면 뭐예요? 엔지니어링 그죠? 건설주 조선주 정유주 느낌 오죠? 민감주 그리고 과거 중국 생각나지 않으세요? 중국 왜?
과거에 2011년도에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쵸? 화학과 정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조선. 이 부분의 함수가 민감주가 움직였구나. 단 바닥 구간의 반등. 이유가 뭘까?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최근에 카지노, 화장품 움직였죠? 왜? 그 말령을 풀어주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시진핑과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미일 정상회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것 봐라. 어? 한국이라도 우리 쪽으로 땡겨와야겠는데? 왜? 일본하고는 감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쵸? 하나를 이렇게 내주면서 우리하고 친구하자. 왜 미국한 것만 노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올랐는데? 포스코 엠텍 역시나 광물 2차 전지. 자, 이런 거 2차 전지, 2차 전지, 포스코 DX. 과거에 포스코 ICT였죠. 다만 그때는 충전 사업부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특징은 뭐예요? 이 종목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죠. 이전 상장하게 되면 뭐가 바뀌죠? 룰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의 룰을 알아야 된다. 어떤 이슈가 있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과거에 생각나는 기업 하나 있으시죠? 뭐죠? 셀트리온. 공매도, 빠진다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갚아야 됩니다. 새로 갚으려면 주가를 들어올리면서라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갚아야죠.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쵸?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업종 오늘 클리너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엔터주들. 그쵸? 아까 하이브 보면서 거래소에 있는 하이브, 코스닥에 있는 SM,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느낌 오시죠? 빠지는 건 뭐가 있었을까? 케어젠. 최근에 있었던 뭐죠? 당뇨. 그쵸? 측정. 바이오.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 바이오.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많이 빠진 거는 대부분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할 가치는 없다. 왜? 시가총액 기준으로 원전, S암에. 그쵸? 자,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오늘 이 정도로 본데 요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STX. 왜 그럴까? 얘네들은 인적 분할하죠. 상사 기업이었죠. 자, 아까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 업종을 보고 그리고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야 된다 했죠. 자, 여기서 상사 기업이 인적 분할 납니다. 그쵸? 거래 정지됩니다. 8월 30일. 근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어떤 게 나온다? 인적 분할을 하는데, 그쵸? 인적 분할인 거 뭐예요? 사업부를 떼낸다는 뜻이죠. 근데 상사, 종합상사, 무역기업이 니켈, 도전제죠. 2차전지 핵심, 리튬, 채굴 두 개란데요. 얘는 뭘 보면서 달렸을까요? 자, 이럴 때 봐야 되는 부분은 얘하고 똑같은 종목이 하나 있다. 지금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1조예요. 4천원부터 10배 올랐죠? 자, 얘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던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였다? 2만원, 3만원부터 끌어올렸다. 지금은 8조 정도 됩니다. 자, 왜 올랐을까? 과거에 대우인터 기억하십니까? 대우기업이 망했죠. 대우인터 공공 국가 자본을 누가 사왔죠? 그쵸? 포스코가 사왔죠. 그리고 무역 상사 기업이었죠. 근데 테슬라 30분의 1 정도 되는 신생 전기차 기업이 있죠. 얘네들한테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한 경험이 있다. 이걸 2차 전지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기업을 분할했죠. 자, 뭔 느낌이 오세요? 아, 인적 분할. 리튬, 니켈,
이거를 나도 상사 기업이지만 씌우면 얘처럼 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업종, 2차 전지라는 업종을 보고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다시 이런 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 종목만 봤다. 언제 팔아야 되냐? 참조할 지표를 알 수가 없었다.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자, 좀 아닌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아들 또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누굴 보라고 합니까? 친구를 볼 수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조상을 쭉 올라가다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야라고 하면 기본적인 교육 자세는 독립운동. 그쵸? 아, 이 집은 이렇구나. 100%는 아니지만 참조할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100%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우린 모두가 리스크 있는 시장에서 종목만 보고 거래했다는 거지. 참조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어떻게 왔다? 위에서 아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잖아. 정상에서. 다 보이죠. 아래에서 정상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볼 수 없었다. 이해하셨나요? 종목 찾는 것도 이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내가 종목을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왜? 참조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이거지. 원전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어떤가요? 참조할 수 있나요? 없죠.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 뭐 YTN 민영화 뭘 보나요? 볼 지표가 없죠. 자, 이 부분을 참조를 하면서 종목을 골라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어떠한 업종을 골라야 되냐? 이 부분에 만일에 로봇이다 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을 이끌었었구나. 이에 대한 부분과 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에 있는 AI, 로봇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시장의 업종과 그리고 시장의 색깔까지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최근 시장의 이슈가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아직까지도. 왜? 제롬 파월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죠? 야, 인플레이 2%는 유지할게. 과거에도 그런 말 했지만 단 언제든지 금리를 땡겨서 올릴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이게 있는 다음부터 저희 국내 시장은 어떻죠? 3.5% 금리 동결을 하죠. 눈치 보는 거죠. 자, 이런 부분과 중국의 헝다 기업이 파산 신청했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JP모건 미국에서는 이 대형은행도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어라는 경고를 했죠. 있자마자 이틀 후에 뭐가 있었죠? 지역은행들은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자, 이 함수가 뭐가 나올까요? 전반적인 센치, 시장의 심리. 센치라는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이렇게 오버슈팅하고 폭락할 때 더 폭락하게 하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해야만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신가요?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런 거를 참조할 수 있나요? 없죠. 단순히 지수만 봤다는 거죠. 지수가 올랐다,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 어떠한 색깔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는 배제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플러스라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만 쫓아가서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이 좀 더듬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다.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플러스 났다는 어떠한 업종에 대해 설명드렸죠. 뭘까요? 거래소는 조선, 화학, 정유, 민감주들이 반등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케이. 자, 근데 이 플러스 냈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1.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돈가치 대비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환율이 오른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미국 돈가치가 커진다는 거죠. 이 뜻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금리로 따져볼게요.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돈을 베팅하겠어요? 한국으로 하겠어요? 금리 더 주는 곳에 하겠죠. 이게 그겁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빠졌죠. 그러다 보니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이 생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몇 조 샀다, 얼마 샀다, 이런 거를 어떠한 개념으로 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 그게 뭘까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거예요. 환 캐리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뭐냐? 자, 일본이 금리를 더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미국이 더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만일에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돈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미국으로. 안전자산으로. 그러면 국내에는 자동적으로 외국인이 몇 천억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손으로 팔았다, 기계가 팔았다, 프로그램이 팝니다.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팝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어떤 시장이라고 합니까? 환율 시장. 왜? 이 환율 시장은 자동적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파생 시장이라고 들어봤죠? 선물옵션 시장. 그것도 역시나 주식 시장을 선행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모든 중심은 환율이다. 이 환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일에 증시가 폭락을 했어. 근데 야간 선물 시장, 환율 시장은 멀쩡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아하, 우리 시장의 영향은 단기적인 국내 수급 이슈뿐이구나. 뭐 예를 들면 신용 반대 매매, CFD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수와 그리고 일반인 투자자의 싸움이죠. 자,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랑 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랑 누가 이깁니까? 아무래도 얘가 이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펀드 매니저 출신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저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들 때는 보험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해봐야 제가 공부한 만큼의 기회비용,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다른 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옳더라.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유가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유주가 올랐다. 금은 뭐예요? 안전자산이죠. 시장이 윗방향을 틀었으니 당연히 안전자산은 빠진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쵸? 뭐? 환율. 그쵸?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 들어갈 돈이 자동으로 한국에. 단기 자금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투자 활동에 적용을 했었나요?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아주 초보적인 투자만 하고 있었다. 수익률을 올리는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거를 가지고 때로는 참조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투자 확률은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아시죠? 자, 오늘은 한 20분 정도의 시장, 오늘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업종이 움직였고 왜 시장은 색깔을 이렇게 반영을 했으며 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색깔까지도 봐야 된다.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쵸?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다음 영상은 차트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어떠한 부분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다. 다만 그때 우리는 심미적인 선이라는 게 있어요. 한 예로 RSI 강도 지수 얼마만큼의 강도가 포함이 되는가,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가, 이 부분을 심미적인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뚫었을 때는 어떠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쵸? 이런 부분들, 분명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도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 부분, 시장을 움직이는 큰 업종이 등장했을 땐 반드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알죠? 그런 부분을 좀 다룰 거니까요. 자, 다음 영상은 차트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편입해야 되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